해동명산도첩이라는 김홍도의 그림인데, 이거는 정조가 김홍도에게 그 원래는 동해안 일대 누각을 그려오는 게 원래 임무였어요. 그거는 군사적인 의미의 임무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사행하러 아까 봤던 김응한이라는 화가하고 김홍도라는 화가 둘을 보냈어. 보내는데 그때 대신 그 있던 그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임금은 금강산 구경을 못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김홍도나 김응한이 재주가 있으니 그 앞에 했었던 금강산 그림보다 더 나은 금강산도 가서 그려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정을 금강산을 돌아보는 것까지 바꿔서 사행을 떠나요. 그래서 50일 동안 여행을 하고 와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재작년에 중앙박물관에서 했던 전시인데요. 이게 아마 사행을 가서 현장에서 스케치한 스케치본 같아요. 먹으로만 그렸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로 돼 있고 먹으로만 그려진 걸로 봐서, 그리고 그려진 그림의 모양 하나하나를 보면은 스케치가 확실하다. 왜? 이건 나무 그려놨는 게요. 이렇게 나무 줄기가 이렇게 있고 숲 모양을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마감을 해놨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원래 그림에는 저렇게 안 그리죠. 원래 그림은 잎 모양이나 가지 모양을 그려야 되지. 근데 여기는 윤곽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200년 전에 화가들이 그리는 그 방식이나 지금 화가들이 스케치하는 방식이나 이거 똑같아요.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똑같은 모양으로 딱 그려놓고 나머지는 뭉뚱그려 놨어요. 나중에 그릴 때는 원래 있는 모양을 그려놓은 거 보고 전체를 그리면 되니까. 이게 스케치고 요게 화첩에 있는 그림이야. 요 스케치본이 아까 그거고, 요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화첩을 만들어서 임금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납품했는 그림이죠. 해금강, 여기도 해금강. 여기는 만물초라는 게 아까 우리 처음 사진 봤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물상이라는 뾰족 바위가 막 수천 수만 개가 있는 그쪽이에요. 여기는 바다가 있는 걸로 봐서 아주 높은 데서 저쪽 동해 쪽으로 보고 그렸던 거. 실제로 이런 거겠죠. 이런 바위가 이렇게 이제 스케치가 됐고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 스케치를 가지고 여러 권의 계행첩을 그리는 거죠. 진주담. 여기가 이제 진주담이라는 계곡이죠. 요거는 사진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 앵글이 잡는 왜곡이죠. 카메라 앵글은 눈이 하나밖에 없죠.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렌즈에 보면은 뭐 1.4대 1, 1.8대 1 뭐 이렇게 적어놨죠. 그게 왜곡 배율이에요. 왜곡 배율. 그러니까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것 사이에 생겨나는 왜곡의 수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 건 더 크고 뒤에 건 더 작고. 그래서 렌즈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눈으로 보면은 사실 뒤에 있는 것도 더 보이고, 두 개로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개로 보면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느낌 안 나요. 사람의 눈은 있는 대로 보게끔 이제 구조가 돼 있고, 카메라 앵글은 저렇게 있는 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약간 왜곡돼서 보여지니까 실제 감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 김홍도의 친구인 이인문이라는 사람이 그린 계곡, 발영계곡이라는 그림. 보통 옛날 그림처럼 그려져 있고, 자, 이런 나무들은 우리가 화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첩, 화본. 옛날식 교본이에요. 중국에서 만든 16세기에 만든 17세기 초반에 만든 그림 교본인데, 그림 교본에 나와 있는 나무를 그리는 방법, 전나무나 뭐 이렇게 일자로 쓴 나무를 그리는 방법, 가지가 벌어진 화엽수를 그리는 방법, 소나무를 그리는 방법, 풀을 그리는 방법 다 그 책 속에 있어요. 그대로 그리면 맞게끔 돼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건 다 그 방법대로 그린 거예요. 그 화원들은 이걸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아까 봤던 정선은 이 공부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그림이 그려진 거고, 도화서 화원들은 이 기능을 익혀서 이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보다는 다르게, 아마도 이 사람은 여기를 안 가보고 그렸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그림을 보고, 여행첩이 많으니까 그걸 보고 그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겸재 그림이랑 비슷한 형식의 산이죠. 이게 이제 겸재가 살던 시기보다 한 5, 60년 뒤에니까 정선의 그림들이 많은 때였죠. 맹이인문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제목의 단발령 망건강, 단발령에서 본 건강산 달라졌죠. 아까 거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선이 초기의 그림은 금강 전도를 그렸을 시기쯤에 그렸으면 아마도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아마도 이렇게 좀 생략되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간편하게 그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그렸던 거고. 똑같은 구도인데 이는 훨씬 더 이쪽도 실제감 있게 좀 더 클로즈업해서 구도만 같이 해서 그려졌죠. 이거는 김홍도와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인데 정수영이라는 화가의 사람은 당연히 도화선은 아니고요. 양반 중에 그림을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문인화가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냥 전체적인 느낌만 금강산 이렇게 넓고 산이 많다 뭐 이런 정도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민화나 이런 걸 공부를 할 때 또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은 어떤 그림이든 처음에 나올 때와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 나올 때는 사실의 근거를 두고 발달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의 양식처럼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금강산은 어떻게 그렸고 어떤 모양, 주로 어떤 모양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민화에 나오는 금강산을 보면은 그냥 저기 우리나라에 있는 산인가? 아니면 뭐 동해 바다 어디 산인가? 이런 정도로 느낌이 다르게 나타나. 그러니까 안 보고도 그리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죠. 똑같은 제목의 단발령 그림입니다. 저희가 1974년도죠. 1974년도 병관식이라는 화가가 그린 금강산. 남쪽에서 사신 분이에요. 해방이 되기 전에 금강산을 많이 갔었고 해방이 되고 나서는 금강산을 못 갔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스케치 많이 하고 많이 다녔던 걸 가지고 평생 동안 금강산을 그린 화가예요. 자, 이 그림은 보는 시점이 완전 다르죠. 아까 그 단발령이랑 그 단발령과 금강산은 사실은 멀리 있으니까 따로 떼서 보는 걸로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가는 길로 돼 있죠. 대신 여기다가 안개 여백을 둬서 멀리 있는 다른 경치처럼 표현을 해놓은 거죠.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죠. 굉장히 관념적인 금강산인 거죠. 그래서 금강산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그려놓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걸 다 금강산으로 보지 이걸 백두산이나 한라산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관념화됐다는 거는 어떤 특징의 요소만 살려놓으면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전달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똑같이 그릴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굳이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그게 무엇이라고 전달이 되어지면은 충분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봉우리가 똑같이 뭐 몇 개를 그린다고 해서 그 느낌이 더 오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볼 때는 사진을 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전달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더 넣어서 그리게 되고 보는 사람도 그걸 통해서 거기에 숨어있는 다른 거 생략해도 되는 거를 안 봐도 느낌이 전달되게끔 그렇게 됐는 거죠. 똑같은 제목의 그림을 한꺼번에 한번 넣어봤어요. 시대 연대 순으로 이렇게인데 이 두 같은 시대고 어느 앞서고 이건 한참 뒤에고 양식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처음 그려지는 사생 지도 같은 그림들에서 오히려 현대에 와서는 더 아주 상징적인 요소들만 그림 속에 그려지게 된다. 신학권이라는 사람의 금강산 내산청도 아까 처음에 그 그림 13개 중에 내산청도가 하나 있었죠. 전체를 보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 그림 보면은 훨씬 더 넓어졌어요. 왜? 자기가 가보니까 금강산은 그렇게 담아서 다 못 담는 것 같아. 이게 더 넓어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 시절만 하더라도 이미 보고 그리는 것, 아까 소실점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게 이미 아주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배치로 돼 있죠. 물건이 하나하나 그 자리에 있다 치더라도. 이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여기 보면은 길이 다 있잖아요. 여기 길은 없어. 왜? 길은 가려서 안 보이니까. 원래 전통 우리 회화에서는 가려서 안 보이는 것도 그려야 돼.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모미도 온다 할 때, 그 이야기를 할 텐데, 구도, 시점, 이런 게 서양과 아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이제 그런 면이 있다. 점점 건대로 왔는데, 1920년대 금강산에. 여기는 총석정, 주상절리죠. 동해안 쭉 가면 주상절리가 많잖아요. 해금강 위쪽에 주상절리가 아주 발달해 있어서, 총석정 절경도죠. 총석정 어디 있어요? 여기. 요걸 그린 거예요, 요걸. 누각이라는 데는 연애하고 노는 데이기도 하지만은 요즘으로 치면은 막루의 역할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여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정을 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울진에서 원산 밑에까지 거기 있는 모든 정자를 그림으로 그려오라는 게 원래 김홍도의 그 그리려고 하는 임무였어요. 이게. 여기는 이제 금강산을 그린 거죠. 이건 벽화예요, 벽화. 어디에? 여기 있는 벽화예요. 창덕궁 희정당이라는데 벽화인데 이게 1920년이면 일제강점기잖아요. 이게 일종의 요즘 하는 그 뭐죠? 공공미술 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화가들이 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화가들에게 일을 주라 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맡고 이건 누가 맡고 해서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기 혼자서 안 그렸겠죠, 당연히.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렸고 여기 왕실에서 일을 줘서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는 19세기 말까지는 도화서가 있어서 도화원이 있어서 화가들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관청이었잖아요. 그 의무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기였는데 도화서가 폐지되고 나서는 화가들이 어디 소속돼 있지 않아요. 각각 집 앞벌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전에 비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광급 일이 없잖아요. 서양에서 들어온 화가도 있고 일본에서 온 화가들도 있게 돼서 일이 줄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왕실에 체면도 세우고 일제강점기에도 왕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왕실에서 공공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한 겁니다. 1929년도에 요즘 말하면 조감도죠, 조감도. 금강산 여행지도입니다, 여행지도. 요새 이제 관광지 가면 이거 다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적 의미에서 인쇄된 여행지도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인쇄를 한 거죠. 근데 이거 앞에 거는 뭐냐면 사실은 금강내산청도, 금강전도 이런 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금강산 가기 전에 한번 보고 가면은 여행을 더 잘할 수 있고, 안 간 사람도 이거 보면 어디 뭐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금강산 여행을 위한 길잡이의 그림으로 그려져서 관광 상품으로 금강산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이영로라는 사람이 해방 전에 금강산 여행을 해서 그려진 집선봉이라는 데 그림입니다.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요보다 훨씬 좀 밑에서 요 부분을 그렸지 않았을까. 여기가 제일 봉우리고 모양으로 봐서 여기가 아마 요 정도 되는. 이때는 이미 사생은 다 이렇게 했죠. 20세기 들어오면은 일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발임이라고 하는데 원래 전통 산수화에는 발임이 없어요. 그게 뭐냐, 안개처럼 그려지는 부분이 없다고. 여백이 있죠, 여백. 안 칠한 부분이 있거든요. 안 칠하고 구분을 했어요. 건경, 중경, 원경을 칠하지 않고 구역을 나눠서 표현을 했는데 일본식 산수화에는 구분을 안개 낀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물칠을 하고 먹이나 색깔을 계속 곱게 얹어서 자연스럽게 우려서 칠하는 우리 발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채색이나 먹을 하는 게 일상적으로 변화했어요. 일본의 신나마라는 게 아까 그런 형식으로 여기는 이제 아까 그 단발령 봤던 그 병관식이라는 사람의 삼선암이라는 이 암 바위를 그린 거예요. 이분의 그림은 나중에도 한번 볼 텐데요. 재밌는 게 사람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길에 항상 사람이 있어. 여행자. 모든 그림이 다 나타나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짝대기를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다 이렇게 가. 근데 이게 이상하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죠? 이게 정말 이상한데 그림 속에서 별로 안 이상해요. 그림 속에서는 오히려 발을 교차해서 걸으면은 이상해요. 그러니까 발을 교차해서 걷잖아요. 발을 교차해서 걷는 걸로 그려지면은 역동감이 떨어져요. 여기 보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봐.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뻗쳤는 게 더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이게 이걸 몰라서 안 그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약간의 그 안에 동적 장치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이분은 원래 우리 동양영화가 선이 중심이 됐잖아요. 여기는 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시커멓게 막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은 선을 그어서 모양을 다 만들어요. 이것처럼 선을 그어서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덩어리 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다 무엇을 계속 얹어요. 그래서 선이 안 보일 만큼 덩어리가 되게끔 이 양반의 특징을 정묵, 그러니까 먹을 계속 얹는다. 정묵, 파선, 선을 파한다. 그러니까 그어진 선을 없애고 먹을 계속 얹어서 선을 없앨 만큼 얹어서 무게를, 그림의 무게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 앞에 보던 그림들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람의 아주 독특한 자기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표현 방식과 이런 사람, 노인의 동작, 이게 이분의 특이한 표현. 59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금강산 못 간 지 15년쯤 됐는, 15년이 지난 이제 시절의 그림이니까 실제하고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지금 사진 있지만 저때야 뭐 화가들이 사진 찍고 하던 시기는 아니니까 스케치를 남겨놓거나 아니면 기억에 있던 걸 꺼내서 그리던 거니까 실제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아까 보덕굴이라는 겁니다. 정선에 처음에 보덕굴 이렇게 바위 촥 있는 거 봤었죠. 실제 모양은 이런 정도. 왜냐면 이건 사생을 해서 그려진 거니까 아마도 실제하고 그래도 가장 근접한 모양이지 않을까. 대신 이 뒤에 거는 추가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거 비교해 보면은 이 큰 바위에 절이 있다라는 표현을 해놓은 거잖아요. 여기는 큰 바위에 절이 있는 건 별로 안 중요해. 왜? 옛날에는 이걸 보러 갈 수 없잖아요. 못 가는데 이미 이때는 웬만한 사람은 다 갔다 와. 그러니까 큰 바위에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냥 그 그림 한 장을 액자 하나를 우리가 장식 조형으로 보는 거죠. 옛날에는 금강산의 느낌을 여러 개를 반복해서 책으로 여행을 한 것처럼 느껴져야 됐다면은 멋진 풍경이 집안에 들어오는 걸로 충분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뭐를 더 강조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그때 본 느낌 중에서 좋았던 느낌을 옮겨서 바깥 경치를 아파트 안으로, 집 안으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현대 풍경화라는 거는 그런 의미죠. 실제로 이 사진은 이렇게, 이거는 이쪽 편에서 보고 요렇게 이쪽에서 본 거리고 이거는 이쪽에서 본 거겠죠. 요 계곡의 표시고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밑에 있었겠죠. 이거는 이제 북한 화가의 금강산입니다. 현대 금강산. 사진을 옮기는 거죠. 자, 이 그림은 2000년인가? 오래되지 않는 그림이에요. 북한에는 이제 화가들이 국가에 속해 있죠. 그래서 옛날에 도화서 화가들이 1년에 일정 양의 그림을 그려서 나라에 내야 됐어요.
그것처럼 북한의 화가들도 일정 양의 그림을 그려서 나라에 내야 돼. 그러면 그걸 이제 무역을 해서 국외에 팔거나 주로 중국이나 남한으로 오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 중국에 남한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팔리는 그림들이 대부분 국가에서 판매하는 그림들은 훨씬 더 규모가 있고 좋은 그림이겠죠. 그리고 옛날 도화서 화원들이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림은 도화서에서 그리잖아요. 퇴근하고 나서는 집에 와서 그리겠죠. 집에 와서 그리는 거는 자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출근해서 그리는 거와 북한에서 집에 와서 그리는 거 달라. 집에 와서 그리는 거 내 거. 출근해서 그리는 거 나라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무대기로 넘어오는 북한 그림들이 있었죠. 이건 전부 집에서 그린 거. 대부분. 그러니까 도화서 화원들도 나라에 하는 일을 하고 나머지 그리고 화원들은 월급을 별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 요즘으로 치면은 요즘 돈으로 치면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대신 거기 가면은 이제 대인 관계가 넓어지잖아요. 그림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지. 그 주변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라에 주고 줬는 그림은 자기들이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내 필요한 그림을 사적으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도화서 화원 정도 돼야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나라의 월급을 받는 것보다 사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 훨씬 더 크죠.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똑같아요. 현재. 지금 현재 뭐가 똑같냐면은 예를 들어 도립 예술단 있죠. 대구 시립예술단 있죠. 국립예술단 있잖아요. 그 월급 얼마 될까요? 광역단위 예술단, 광역단 이하의 예술단의 월급은 최저임금에 가까워요. 그럼 기껏해야 300만 원 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시립, 도립, 국립의 단원이어야 레슨비가 올라가. 그거 안 하는 피아노 학원, 바이올린 학원 이런 데 가면은 한 달 레슨비가 만약 20만 원, 30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립, 시립 단원이 하는 레슨을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외로 벌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확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은 길을 서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한 번 들어가면은 절대로 안 나오려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권력 다툼도 생기고 뭐 각종 부조리 이런 게 시립, 도립, 국립 예술단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니 뭐 어쩌니 뭐 누구는 쫓아내야 되니 뭐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대부분 그 자체로 권력이기보다는 부가사항이 많았어. 마찬가지니까.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이나 북이나 이런 거는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재작년 몇 년 됐죠?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려진 뒷그림이 금강산입니다. 신장식이라는 현대 화가의 그림. 이건 뭐 가정집에는 그럴 수 있는 그림은 아니겠죠. 이 양반은 금강산의 관광이 열리면서 금강산을 그리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다녔대요. 금강산을. 그러니까 그 열심히 다녔는 결과 지금도 금강산만 그리고 있는 거죠. 금강산만 그리니까 이렇게 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담하기 전에 전화했어요. 금강산 그림이 있느냐고. 큰 그림이 필요한데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하나로 열심히 파면은 이런 일도 가능하다. 그래서 금강산은 진짜 한 번쯤 가봐야 되고 갈 때 더 많은 것을 알고 가면은 훨씬 더 즐겁겠죠. 그런 걸로 보면은 그림을 볼 때도 사실은 뭘 찾아서 하나하나 챙겨보면은 의외로 그림 속에 재밌는 구석들이 꽤 있다. 그게 오늘의 금강산 이야기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